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충격 속보. 방금 한국은행 비상 발령. 한국은행이 금감원과 더불어서 금융외환 불안 조치와 비상 발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경제 침체에 더해서 계엄령발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급등과 외국인 자본 유출에 따른 주가 하락은 경제 위기에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집값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서울만 소폭 상승하고 있고 수도권과 전국이 하락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도래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SBS 충격 경제속보. 방금 한국은행 비상발령.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무엇을 발표했을까요? 바로 금융위안 불안. 이게 정말 지금 불안해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안정화됐다고 말은 다 하죠. 뭐가 안정합니까?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미국 신고가 찍으면서 다우 나스닥이 또는 OECD 국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가는 뭐 하고 있나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못 가면서 같이 못 가는 건 괜찮죠. 근데 이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한국은행 비상발령. 그러니 이렇게 하죠. 금융위안 불안 조치. 미국, 유럽 주가 폭등하고 있고 한국은 주가가 폭락한다. 원달러 환율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계엄령 발표할 때 1444. 이거 정말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금융위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치고 갔다가 바로 내려왔죠. 그래도 지금 1414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죠. 성장률 이것도 지금 안 좋고 수출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 압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계엄령 악재까지 터졌으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비상발령 내용을 보니 경제 총체적 불확실성. 지금은 경제적인 면에서 총체적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하겠다. 금감원하고 합동으로, 왜 한국은행만 할 수 없잖아요. 정부의 금감원하고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연계해서 문제 발생 시 즉각 해결. 자, 어떤 면들이냐? 은행, 가게, 기업. 유동성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대요.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무제한 제공. 왜? 일단 경제 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니까. 금리 대출,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환자금, 환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운영 방침을 내세웠고요. 추가 금리 인하는 아예 일축했습니다. 정상적 작동.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은 말하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정상적이에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F4라고 있어요. F회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거시경제, RP, 금리, 대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SBS 계속 이어갑니다. 경제 속보. 하는 모든 은행, 증권사 RP 매매를 허용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 유동성 공급을 그냥 허용하겠다 이 말은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모든 은행, 증권사 자, RP 허용, 유동성 공급하고요. 시장 동결 예상을 깨고 이번에 내렸잖아요. 3.25에서 3.00으로 0.2% 얼마 전에 인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경제 침체, 미국 대선, 수출 둔화, 내수 부진입니다. 이제는 계엄령과 탄핵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더해졌어요. 지금 대출 규제, 전세대출, 집단대출 이거 아예 금지하겠다. 주담대 제한.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전초주공을 계기로 집단대출은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죠. 25년 내년 하반기 때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요. 이거 정말로 대출이 심각해질 거예요. 대출 금리도 문제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가계대출 감소, 집값 하락 진행 시에 만약에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진다면 대출 제한이 다 풀리겠죠. 그런데 지금 집값 아직도 지금 서울은 뛰고 있고 가계대출 줄어들고는 있지만 너무 편할 정도가 아니고 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미국 금리, 미국은 세계적 금리 인하 추세 2024년 0.25% 자 인하, 미국 관세 문제로 인플레이션 대두, 금리 동결, 바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야, 한 번 더 인하할 거다. 아니다, 내년에 인하할 거다.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인하 속도가 느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관세발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지금 미국이 표면적으로라도 지금 경제가 완전히 회복 국면이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더 심각한 위험성이 차오르면서 금리 인하한다. 어차피 대세는 금리 인하니까. 이게 지금 팽팽합니다, 미국은. 자, 이제 별표 한번 치고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집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선 집 한번 보고 또 내용, 한국은행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핵심 지역이죠. 자, 주간 시세 봤더니 강남 3구 주간 0.09%, 와, 0.5까지 넘어갔던 게 0.09, 거의 보합까지 와버렸네요. 마용성도 0.07, 아직은 상승인데 매물은 늘어나고 호가가 내려온 상황이죠.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 강남 3구 100%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3구는 신고가예요. 자, 마용성도 거의 99%, 이제 2021년 최고가 시세에 근접지까지 왔어요. 앞으로 2년은 어떻게 갈 거냐? 해외 시세에 달렸습니다. 해외 시세. 근데 해외 시세가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거든요. 집값 양극화로 신고가 행진, 양극화에서 득을 볼 곳은 강남 3구 마용성 아닙니까? 한강변. 신고가 행진.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한 2년 동안. 올 겨울에 잠깐 주춤하고. 서울 전체 주간시세 0.04 상승이에요. 강남보다는 좀 줄었죠. 11월 거래량 2,000건. 와, 너무 많이 줄었네요. 9,000건까지 갔었는데 매물은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이 92%. 아직 21년 회복 못했어요. 서울이. 서울 외곽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년 전망, 서울 희소성 집값 양극화로 상승률 1위. 이게 시도 단위로 했을 때 서울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경기도 지금 현재 주간 시세는 제로입니다. 제로. 분당, 평촌, 위례, 광주 일부 지역만 뛰고 있어요.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은 90%로 서울보다 낮아요. 경기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 지속적 조금씩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줄고 있죠. 2년 전망, 집값 양극화로 신고가 행진, 지속적 상승. 지금 일기 신도시 일부 지역만 올라가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은 지금 보합이거나 마이너스. 이제 경기도 전체를 볼게요. 주간 시세 지금 0.00인데 이미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87%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대부분이 아직은 보합권입니다. 2년 전망, 경기도 전체는 어떨까? 전망이 제 생각은 양극화로 중심 지역은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데 주변 지역은 미지수예요. 미지수란 말은 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솔직히 암울해요. 주간 시세 마이너스 0.0으로 하락폭이 조금 축소는 되는데 정말 마이너스에서 2년 동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100주 이상 연속 하락입니다. 어디가요? 지방이. 회복률 고점 대비 80%밖에 안 되고요. 중심지와 주변지 모두 떨어지고 있어요. 2년 전망 양극화. 수도권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은 계속 2년 동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충격 발표. 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내수 분도 심각. 아니, 내수도 안 돼, 성장률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성장률 마이너스. 3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0.1%. 올해 목표치나 달성할지 모르겠어요. 4분기 이제 나와봐야겠지만 높은 물가, 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도 급감하고 있어요. 설비, 건설 투자 급감, 원유 등 수입 단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침몰하는 게 지금 가장 안타까워요.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가 너무나 많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만 전자 초반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자, 혁신 구조조정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SK커뮤니케이션 이거 매각 계열사 구조조정 단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임원이사 단행했고, 자 LG그룹 임원 역시 마찬가지. 해외 위험 요인도 계속 상존하고 있어요. 미국은 제조 고용 성장, 자 표면적으로는 무난한데 실직 내면을 봤더니 침체입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은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미국. 중국 경기 침체에 계속 돌입했고요. 총부양책, 모든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는데 비관적입니다. 이번 달에 잠깐 좋아졌어요. 그치만 그게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도 아직 끊이지 않죠. 러우, 이 이렇게 전쟁은 확전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까지 개입했죠. 자, 한국은행 금융불안. 원래 한국은행이요 금융불안을 강력하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닌 척하고 있어요. 뉴스 보면 실제로 지금 비상발령인데 아닌 척. 왜? 지금 같은 더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부채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이랬어요. 보세요. 영끌 파산 위험성이 있다. 신용위험, 연체율 증가하겠죠. 소상공인 파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자산 폭락, 소비 축소. 자, 건설사 파산은 말할 것도 없죠. 건설 중단 부도 최근 3년 내 최대치죠. 이금융권 파산 합병, 은행 부도 이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한계기업 부도 제일 많아요. 지금 적자 대기업들이 너무 많다. 결국 잘못했다가는 이런 요인으로 금융위기,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간단하게 봤더니 KT, SKT 지금 6,000명 KT 본사 3,780명 전출했고요. 반대 지피도 막 있긴 한데 SKT도 희망퇴직, 삼성전자 인사 단행했죠. 자, 그리고 평택 캠퍼스 일단 잠정 중단했고 파운드리 투자도 연기하고 LED 사업도 철수하고. 자, 이제 할 곳에 몰아가겠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나 뒷심을 발휘할지. SK 기타 해외 SK 파운드리 40대 이상 사무직 생산직 지금 구조정, 신세계 이커머스, SSG.com, G마켓 퇴직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인텔 1.5만 해고, 보잉 1.7만, 노스볼트 20번. 자, 이렇게 자꾸 구조조정이나 해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경제가 불확실하다. 항상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때 시작부터 경제 위기가 터질 우려도 있어요. IMF 경제위기, 비자발적 실직자가 무려 119만 명, 8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우리나라. 자, 150만 명 사실상 해고예요. 9월 비자발적 실직 해고. 120만 명 플러스 30만 150만이네요. 직장 휴업, 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다 포함된 거죠. 내수 부진, 건설업이 1위고요. 숙박, 음식업, 도매업 순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자도 못 내요.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0곳이 있다면 48곳입니다. 와, 정말 울고 싶어라죠. 차라리 직원은 월급이라도 받죠. 이거 사장들 완전 헤매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 고금리 여파, 이 여파로 두 곳 중 하나는 좀비 기업. 완전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곳들이죠. 이자 보상 비율 480.9. 와, 원래 400%까지 갔을 때는 좋았어요. 어떻게 100%까지 얘기 보세요. 191.1로 2배 이상 악화돼 버렸네요. 매출 영업이 22년 15.1%가
마이너스 1.5로 역대 최저입니다. 매출 증가율이. 영업이익률 22년에 4.5인데 마이너스 3.5로 크게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 삼성전자 등 대기업부터 자영업까지 정말 97년 IMF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 은행 금리 폭탄. 4대 은행 주담대 금리 2.9가 3.8로 역주행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금리는 인하한다고 하는데 자꾸 역주행한 이유는 지금 DSR도 있지만 또 정부의 대출 제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짬뽕된 거죠. 주담대 금리 상승 2025년에 추가 인하, 결국 인하는 해요. 금리는 인하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 대세니까 기준금리는 인하되는데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있겠죠. 가계대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대출 제한, 대출 금지가 있는데 뭐 가계대출이 늘어나겠어요? 가계대출이 급감함과 집값이 내려가는 게 지금 비례하고 있어요. 모든 대출 금지 과정이 바로 지금 이 과정,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말 이 과정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대출 제한하다가 PF 대출, 정책 대출, 이금융권 일부 중단했었죠. 유주택자, 신규 전세, 다주택자. 그러다가 전체 중단, 모든 전세 대출, 모든 주담대, 모든 신용대출, 모든 집단 대출 중단 및 제한 이렇게 가버렸죠. 총량 규제. 자, 이제 아파트 하락세. 우리나라 정말로 이제 집값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 맞아요? 지방은 많이 빠져요. 지방은 정말 급매도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럼 수도권은 중심 지역은 아직까지 강세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은 약세입니다. 급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서울은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아직까지도 강남과 마용성이 강세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덜 강세죠. 다만 상승세가 많이 꺾였어요. 지금. 예전에는 호가가 매매가보다 10에서 20% 높았는데 지금은 호가가 매매가보다 낮지는 않지만 한 5%나 비슷하거나 실거래가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하락 시작. 8월에 꼭지 찍었죠. 실거래가 내리막. 여름에는 올라가고 겨울에는 하락.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론자들은 아니다. 이번에는 패턴이 아니다. 겨울부터 W자, WDIP 제2차 폭락이 올 것이다. 강남 한강변 지금부터 저는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12월 이게 항상 바닥입니다. 1월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지역은 굳이 먼저 서두르지 마세요. 왜? 10억 이짝저짝 아파트나 부동산은 뭐 지금 잡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한 박자 쉬고 1월부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값 떨어지니까 전세로 들어가야겠구나. 또는 한 뭐 나중에 여름에나 봐야겠구나. 이건 진짜 오판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도 자주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지표. 하지만 지금 지표는 하락지표로 가고 있어요. 매매지표, 주간 시세, 거래량, 매물, 주요지표, 경매, 미분양, 청약, 악화, 매매 심리지표,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 지표는 하락인 게 맞아요. 근데 아직은 전국은 이제 마이너스로 갔지만 아직은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락 요인, 대출 중지가 가장 컸어요. 소극적 금리 인하.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2번 인하했는데 DSR 문제 때문에 아직 피부로 와닿지 못하죠. 경제 침체. 이 세 가지가 하락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12월 달이 마지막 관망이 되지 않을까. 상승이냐 하락이냐 또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파월 춤추고 있네요. 노래하면서. 지금 미국은 지금 아예 춤바람 날 정도로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여요.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딱 그 상황입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경제 침체의 늪을 벗어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